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 사람들의 첫인상은 약간 무뚝뚝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장기간 머무르거나 일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금방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죠. 일본인들의 상냥한 마음이 사실은 속마음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과 언어에 적잖게 당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일화가 SNS에 많이 등장하죠. 일본에 연수차 1년간 머물렀다는 한국인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었는데요. 아파트 이웃 주민 남자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어찌나 다정하게 하는지 낯선 일본에서 생활의 안도감을 느끼며 감동했다는 한 남성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에 하루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차일피일 초대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만약 그가 초대에 응한다면 나중에 담례로 자신의 집에 그를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번거로운 관계의 연속이 싫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일본인에게 인사는 그저 인사일 따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본인들이 보이는 친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고 일화를 끝마쳤습니다. 이에 비슷한 경험담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겉으로 친절하지만 불만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한다고 하죠. 매일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 불편함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옆집 사람이었다라며 섬뜩했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하다고 평을 듣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친해지면 더없이 친절을 베푸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친한 사람에겐 간도 쓸개도 빼준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다 퍼준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친한 사이에도 예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에 관해 한일 간 사고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깐 보는 사이에서는 그다지 친절이나 예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 생각하면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관계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 관심의 표현으로 한국인들은 겉으로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있기 때문 친밀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친절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거칠해일 뿐인 친절은 없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친절이란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조건 반사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개별적 관심이나 감정의 발로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친절, 일종의 예의를 차린 친절인 것이죠. 친절이라는 것이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일본의 친절에 대해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겉으로 표현하는 다테마에와 진짜 속마음인 혼내가 다르다는 것으로 두 단어의 합성어죠. 개인의 본심과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흔히 본심과 배려, 속마음과 겉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합니다. 일본의 이중성은 대화를 하는 방식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언어에 숨겨진 이중성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에 일본 사람들조차 교토의 경우 속마음을 숨기고 오사카인들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일본 자국 사람들조차 교토에서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토는 무려 약 1000년간 일본의 수도였고 현재의 도쿄가 수도가 된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1000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 보니 교토는 고풍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교토 사람 하면 이케즈라고 하여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심어진 이미지인데요. 교토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을 글자 그대로 믿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죠.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ぐらい喋った後なんですけど、お茶でも飲んでいきます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はいはい。お茶を飲んだの？飲みました。勧められて？勧められて。なぜ？断らないで飲んだ方が失礼に当たらない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それは行為ですから。違うのよ。それは違うのよ。違うんですか。京都だから。 두 여성이 짧게 이야기 나눈 부분을 보면
차라도 마시고 가라에 담긴 내용은 정말 차를 마시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 회의를 끝마치며 인사치레로 말을 했던 것이고 머리가 짧은 여성의 반응으로 봐서 회의가 끝나고 정말 차를 마신 것이 오히려 신뢰가 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황을 에둘러 이야기하며 끝마칠 때 사용하는 말로 오차즈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차즈케는 차에 말아먹는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이나 손님에게 오차즈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어서 집에 가라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차즈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나타내는 말인데 차에 밥이라도 말아먹으며 시간을 조금 더 같이 보내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진짜 속뜻은 가는 걸 말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오차즈케라도 했는데 먹고 갈래요라고 말하면 교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본심을 숨기고 거칠애로 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인 듯 싶습니다. 교토에서 비즈니스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것은 일단 거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来た時に町内の回覧板持ってったら上が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から「はいありがとう」って上がったらその後ずうずうしい人だって町内中に言われた。京都の場合は3回言われるまで上がったらあかんって言われました。 방송의 할머니가 말하는 회람판이란 마을에서 우리나라의 반상회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문서를 붙여 차례차례 돌려보기 위한 판인데요. 이 판을 돌리러 옆집에 갔다가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 역시 안에 들어왔다가라는 진짜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닌 어서 잘 가라라는 배웅의 의미인 것인 거죠. 마지막 말처럼 3번 이상 권할 때까지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음 상황을 살펴보고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회의가 있어 교토에 갔고 회의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을 했을 때 A에서 D 중 진짜로 마시고 가라는 속뜻이 있는 뉘앙스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コーヒー飲まはりますか？コーヒーでよろしい？そないせかんでもコーヒーのと一杯上がっておいきやす。喉乾きましたね。コーヒーでもどないです？ 각각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정답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커피 마시겠어요? A에 담겨진 뜻은 배웅할 때 기본 인사치레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되었던 오차즈케랑 같은 맥락이므로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B. 커피 괜찮아요? B가 정답이라고 하는데요. 마실 것이 커피가 맞는지 확인하는 뉘앙스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를 주문해야지 다른 메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B지만 다른 제안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 그리 서두르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C가 가장 착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빨리 가라라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내표하고 있는 대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D. 목마르네요. 커피라도 어때요? D 역시 나는 목마르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정말 목이 마른 줄 알고 커피를 마시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대화하고 서로 눈치 보며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속마음과 겉모습이 틀린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무라하치부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무라하치부란 일본의 에도 시대에 촌락 공동체 내의 규율 및 질서를 어긴 자에 대해 집단이 가하는 소극적인 제재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치부라는 뜻은 배척이라는 뜻으로 당시 촌락 사회에서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만 등이 있어도 참고 속마음은 숨기고 속마음과 다른 겉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조금 거침없는 스타일이기에 얼굴이 울고 있으면 마음도 울고 있는 것이고 얼굴이 웃고 있으면 마음도 웃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반대로 일본인들은 얼굴로는 웃고 마음으로 우는 경우라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담아두는 스타일인 것이죠. 그래서 담아두는 것이 폭발할 경우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듯 웃고 있는 얼굴로 음침하게 괴롭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성격이 낮다,
일본인들의 성격이 낮다, 비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분명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오늘의 결론은 일본 교토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해도 단번에 먹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라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식기도 하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트렌드를 쉽게 쫓기도 하는 성향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성격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